자, AK 라디오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강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새로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는데요. 네네. 그동안 우리가 몇 가지 기업 얘기도 다루고 정치 얘기도 다뤄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실리콘밸리 기업 얘기를 한번 기업을 해야 될지 이걸 사람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시죠. 네네, 그러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마크 저커버그와 메타를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새 메타가 아주 저기 재미있어요.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과거에 메타라 그러면은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이었죠. 네, 요새는 메타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이게 메타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요새 최근 우리 강 부장님도 스레드 좀 보시나요? 저는 잘 안 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새 스레드가 엄청나게 핫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보다는 스레드 쪽으로 많이 넘어갔나 보죠? 페이스북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성인들께서 또 이 숫자를 달아가면서 이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시는 그런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젊은 친구들이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했죠. 이게 돌아서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스레드로 다르더라고요. 스레드에서는 재미있는 게 또 반말체. 그냥 모든 대화가 다 반말이에요. 여기는. 그렇군요. 반말을 쓰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냥 아주 편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들어요. 근데 이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페이스북 메타에서 결국 내놓은 그렇죠. 네, 이게 트위터에 그러니까 지금 X에 대항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뭐 많이 다운 받았다 그런 기사들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이제 이게 사용자가 확실히 늘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출시할 때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좀 뜸해지는 듯 했었는데 네. 다시 이렇게 올라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스레드가 지금 핫하고 재미있는 글도 많이 올라. 저도 요새 최근에 이걸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지역, 특히 또 뭐 한글로 된 정보가 또 다르고 또 외국어로 영어로 된 정보 다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언어별로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인사이트들 가신 분들이 또 의외로 또 여기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페이스북을 시작했던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스레드도 하고 또 최근엔 또 하나 더 히트를 친 것이 라마라는 또 AI라는 걸 내놔가지고 메타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고. 근데 주가 보셨죠? 주가도 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특펀 마지막 임기 때쯤에 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주변에 있던 동료 특펀이 메타에 온통 인상을 걸었다고 주식을 샀는데 그냥 나라 걸어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애플이 메타에 딴지를 많이 걸었죠. 그랬었죠. 네, 그때 딴지를 걸면서 광고를 받을 수 없게 추적 광고를 금지하게 버리는 그런 과감한 시도를 벌이면서 메타가 좀 충격에 빠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메타버스가 또 이게 이름까지 바꿨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한때. 네, 주가 반토막 졌죠 그때. 네. 저도 한번 그 메타버스라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갔었는데 이 클래스를 써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저커버그가 이게 한때 메타버스에 빠져서 꽂혔잖아요. 그때.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막 그랬는데 실제 뭐 나오는 건 결과물들은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판단 미스한 거 아니냐, 저커버그가 그랬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2년 만에, 2, 3년 만에.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재밌는 게 저커버그의 복장이 달라진 게 가장 눈이 띄는 것 같아요. 저커버그 하면 항상 이제 회색 티에다가 후드티 입고 괴짜형. 좁게 말하면 괴짜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약간 조금 바보도 아니고 천재인데 좀 괴팍하다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꽂힌 거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목걸이에 꽂힌 것 같아요. 목걸이.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체인 금목걸이 이렇게 두르고 막 그런 사진이 많더라고요. 네, 머리도 옛날보다는 살짝 그렇게 좀 길고. 머리도 좀 많이 길어졌죠. 네, 뭐 락스타처럼. 그러니까, 좀 길어지고 이미지를 굉장히 변신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회사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 계기가 작년에 저커버그가 머스크하고 격투기 대결을 한번 하겠다. 그랬었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막 웃었잖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정말 하겠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하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대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그때 웃고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본인은 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것 같진 않고. 네. 빅테크 전 세계 IT를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의 그 어떤 창업자의 CEO인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패션을 바꾸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게.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보를 찾아봤더니 메타가 올해 거의 20년쯤 됐더라고요. 2004년 3월에 이제 처음 서비스를 하버드대에서 시작을 했고 2월 아닌가요? 2월인가요? 예, 2월 2024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20년, 21년째죠 지금 그렇죠. 이제. 예. 그럼 이제 진짜 성인이 되고 뭔가 한번 변화를 해야 될 시기도 온 것 같고 네.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40대 초반 학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옛날 대학생 창업했을 때 그런 모습. 네. 저희는 이제 그 인상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벌써 40대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페이스북 하면은 뭐 저커버그봐도 뭐 에릭 슈미트라든지 뭐 그 샌드버그 같은 그런 주변의 조력자들이 그렇죠. 예. 앞장 나서가지고 더 오히려 더 그들이 더 다른 분야로 나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2인자도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다 저커버그가 혼자서 결정하고 네. 주변에는 뭐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2인자, 3인자는 뉴스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 이 패션에서도 굉장히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체인도 종류 여러 가지인데 혹시 보셨어요? 그 처음에는 뭐 은으로 된 거 이렇게 좀 예. 했다 최근에는 금으로 바꿨다고. 요새는 금으로 돼 있고 어디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AI 반도체 편에서도 한번 말을 했었는데 젠슨왕하고 이 저커버그하고 대담을 한다 네. 예고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때 또 이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패션적으로 봤을 때는 저커버그가 까만 티셔츠를 라운드 티를 입고 나왔는데 그 위에다 딱 하나 더 걸치고 나온 게 목걸이. 네. 뭐 요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걸치고 그냥 무슨 흑인 같이 마냥 좀 대담하게 네. 또 경영자들이 그렇게 네. 체인을 목걸이를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고 나오는 경우도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또 하고 나온 목걸이는 요 밑에 뭐 하나 더 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에 더 띄는 그런 금목걸이를 하고 나왔는데 네. 본인이 그 스레드에 올린 또 메타의 AI로 만든 그 이미지를 또 올려놨는데 네. 거의 체인을 이렇게 진짜 체인을 둘둘둘 감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네. 뭐 머리도 예. 약간 장발이고 네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뭔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큰 사고를 하나 쳤죠. 어떤 사고인가요? 아, 뭐라는 그 F로 시작하는 말. F로 시작하는 그 4레터 워드. 예. 그 미국에서는 금기시되는 말. 물론 젠슨 왕과 그 대담하면서 네. 그 말을 썼다고요? 보통 저기 비즈니스 대화라든지 뭐 방송에서 금치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 저커버그 이미지하고도 저는 안 어울리는.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저커버그가 4레터 워드 과감히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네. 누구를 말하면서 F를 말하면서 원한이 많잖아 원래. 그럼요. 그 자기 광고 수입 다 떨어지게 하고 네. 이거 완전히 이제 적으로 찍은 것 같아요 완전히. 네. 페이스북 메타와 저커버그에. 근데 재밌는 게 상대편에 있는 젠슨 왕도 그 얘기 놀래가지고 야 이거 방송 수 이상이다 좀 자제해라.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뭐 아쉬워하면서 좀 얘기를 하는 거를 장면을 보는데 작정을 하고 나온 거 아닐까요? 그게 이미 콘티를 다 짜고 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똑똑한 사람이 네. 청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 리 없고. 당연하죠. 네. 그거는. 그만큼 자기가 애플에 대해서 안 좋다, 원한과 증거에 쌓여있다라는 거를 네. 좀 진짜 여실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AI 편에서도 말했지만은 그 저커버그가 오픈소스 AI 라마 3.5를 발표하면서 오픈소스라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애플을 좀 저격시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욕까지 써가면서 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죠. 이 정도라면 정말 작심하고 자신이 총대를 매서 맞서겠다라는 과감한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션도 이제 과감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네. 되게 이미지가 굉장히 좀 바뀐 건데 어떻게 보면 과거 그 저커버그하고 밖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메시지 좀 그런 게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살펴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20년 그렇죠. 메타 20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커버그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CEO가 누구? 젠슨 왕. 젠슨 왕이라고 저도 안 말씀드렸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젠슨 왕도 재미난 게 지금 그 사람 상징이 뭐예요? 가죽 자켓이죠. 검정색. 네네. 그거 아닙니까? 그걸 입기 시작한 게 아마 한 2013년부터라는 판단이 많아요. 2013년. 그 해가 무슨 해죠? 엔비디아가 그때도 20년 되던 해였어요. 그렇군요. 93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그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데요. 딱 20년 정도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젠슨 왕이 얼굴 동글동글 해가지고 굉장히 통통했어요, 사실. 네. 뭐 푸근한 아저씨 스타일. 네, 푸근한 아저씨. 그때는 머리도 젊었으니까 머리도 네. 까맸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가죽 재킷 입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옷을 바꿨다는 얘기는 또 본인이 주장도 강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AI를 시작하게 한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내기 시작했고. 뭔가 자신감도 이제 네, 생기게 드러내기 되고. 시작하는 네. 거죠. 모습을 바꾸는 거지 젠슨 왕이 한 번 더 시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를 최근에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젠슨 왕 요새 굉장히 헬스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2019년 그리고 2020년 초반까지만 영상을 봐도 젠슨 왕이 통통했어요. 일부러 그럼 살을 뺀 건가요? 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직원들에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젠슨이 집에다 체육관을 완벽하게 차려놓고 코로나 좀 중반 이후에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살이 쫙 빠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00년대 후반에 젠슨왕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사진을 보면 야 이거 다른 사람 아니냐 그러고 할 정도니까. 네. 요즘 최근에 보신 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보기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살 뺀 사람이 잘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본인 노력해서 살을 뺐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 외모에 굉장히 많이 변화를 준 CEO 중에 하나예요. 아주 유명하죠. 이 머리 좀 죄송하지만 저기 그렇죠. 머리를 심었다고 했고 그렇죠. 예. 살은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위고비라고. 약의 약 맞아서 도움을 뺐다. 받았죠. 예. 그렇죠. 근데 젠슨 같은 경우는 염색도 안 하고 그냥 흰머리 놔둔 채로 살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뺐다고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잘하고 니들도 살 빼야 된다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저크버거도 보면 몸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주짓수도 그러니까 주짓수 얘기한 것도 하고, 그렇고 예. 예전에 사진 보면 저크버거 사진이 그냥 호리호리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깨가 이제 좀 떡 벌어진 모습이 그러게요.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 자신감들이 이제 기업 경영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20년을 기점으로 뭔가 네. 이제 기업의 어떤 정체성도 새로 확립하고 네. 어떤 비전도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패션 같은 것도 좀 더 과감해지고 네네네. 좀 뭔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제 눈에는 확실히 아무래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가. 네네. 그게 판단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미지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지금 매니피센트 세븐 중에 따져보면은 뭐 젠슨 왕, 뭐 팀 쿡, 뭐 머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 뭐 MS 이것도 봤을 때 정말 외부에서 도드라지는 경영자들 사실 창업자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 뇌리에 딱 기억하는 게 일단 젠스랑 가죽 재킷, 팀 쿡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근데 이 저커버거 이번에처럼 이렇게 목걸이 이미지를 확실히 세웠다는 건 일단 투자자나 아니면은 그렇죠. 일반적인 뭐 시장 참여자나 주주들이 아닌 사람들을 봤을 때도 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더 자신감이 더 있어지고 좀 과감해지고 어떤 메타가 옛날의 메타가 아니라 새로운 메타다 볼 수 있겠군요. 그게 아무래도 이게 AI에 대한 투자가 이번에 성과를 내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AI 쪽으로 이렇게 기업의 어떤 중심적이 바뀌는 시점이랑 네. 저커버가 패션을 좀 더 신경 쓰는 부분하고 그 시기가 어떤 교묘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거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사실 메타가 내놓은 그 AI 라마가 이게 심상치는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라마 3.5 발표 이후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죠. 네,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은 뭐 매니피센트 세븐 중에 가장 괜찮은 실적을 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라마 3.5를 위해서 올해만 GPU를 35만 개 샀다고. 말이 35만 개지. 이게 뭐 연말까지 60만 개 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게 하나가 뭐 $2만 몇 천만 원, 우리나라 돈은 몇 천만 원 돈인데 네. 그거를 몇만 개를 산다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걸 또 클로즈도 아니고 오픈 소스로 풀어놨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나 튜닝을 해서 자기들이 입맛 알맞게 쓸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대규모로 GPU를 사서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그런 MS나 구글보다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게 최근에 뭐 AI 버블 해가지고 네. 좀 그런 우려도 많은데 오히려 지금 메타는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실적 좋게 나와서 네. 평가도 좋았고 네. 주가도 지금 다른 AI 기업 중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는
가장 강력하게 좀 예. 잘 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좀 충격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네. 메타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이 복장에서도 드러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런데 이제 메타가 아까 그 라마가 오픈소스 AI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좀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걸까요? 이게 그러죠. 기존에는 남들이 개발하는 AI잖아요. 그렇죠. 예. 그 AI를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픈소스라는 것은 메타가 만들어낸 이 라마를 가져다가 내가 튜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누구나 그러면 다 쓸 수 있고 가져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런데 이용해서 튜닝을 해야죠. 바꿀 이제.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그렇군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척점에 있는 가장 최대척점이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절대 폐쇄적인 절대 폐쇄적인 예.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오픈 AI나 다른 기업들도 뭐 열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오픈 소스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가장 적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앞세운 애플 절대 깰 수 없는 애플이다. 그를 이제 막겠다는 건데 재밌는 거 보면 또 애플이 이번에 또 저커버그와 젠슨 왕이 대담하는 날 재밌는 사실 하나 또 풀었잖아요. 어떤 거였죠? 자기들이 AI 학습을 하는데 엔비디아 칩을 쓴 게 아니고 구글 그렇죠. 칩을 예. 썼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구글의 클라우드에 있는 칩을 이용해서 AI 학습을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이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많이 출렁거리고 그런 출렁거리긴 했는데 아니 애플이 폐쇄인데 남의 회사에 있는 클라우드를 갖다가 써가지고 AI를 학습을 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애플이 보면. 뭐 그냥 뒤쳐져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어떻게 거 보면은 싶기도 한데요. 엔비디아 칩을 구해오기 어려웠던 것인지 수도 있고. 그렇죠. 구하기 어려우니까 대체제로 이제 구글을 쓴 건데 네. 그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시대는 끝났고 뭐 구글로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또 판단을 해서 네, 그 주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죠. 네. 뭐 우려가 많았다 보니까 네. 겹치면서 많이 빠지고 했는데 오히려 뭐 아니면 또 엔비디아가 또 뭐 블랙엘 칩 뭐 공급 지원설도 있었고 그렇죠. 하면서 네. 또 물론 또 애플도 버크셔 해더웨이에게 한 방 맞았지 않습니까? 지분 절반을 뭐 워런 버핏이 털어버리는 그렇죠. 머니페이스 세븐들이 다 두들겨 많이 맞았는데 이슈가 참 많았어요. 네. 지난주에. 네. 근데 그래도 이 메타가 참 버티는 거 보면 참 대단하고 재밌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애플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 AI를 형성을 했는데 그 엔비디아는 또 애플과 맞서겠다는 또 저커보고 메타와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참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과거에 또 생겼던 지형들 서로 네. 연합군들이 서로 헤쳐 모여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했었죠. 윈텔 시대 이제 종말이 막내, 다가왔다. 네. 지난주 인텔 실적 보셨죠? 많이 무너졌죠. 네. 저희의 전망이 거의 뭐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특히 인텔이 저기 AMD에도 밀려가지고 GPU도 잘 못 팔았고 뭐 서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위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이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회사다 생각을 했겠어 그냥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적을 까보면 이제 본모습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실히 드러났죠.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삼성 걱정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인텔 걱정할 일이다. 네. 저기는 정말 존립의 위기다 지금. 그럴 말을 했을 때도 진짜 그 반도체 전문가들께서도 그걸 수긍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익에서라도 큰 문제가 사실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서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근데 이 메타와의 협업이 또 잘 되면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제 오픈소스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에 그 구글이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네. 모든 스마트폰들이 다 그걸 채용했고 애플 그랬죠. 이외에 애플 대 안드로이드의 어떤 진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랬죠. 그것처럼 이제 AI에서도 지금 메타가 오픈소스 AI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어떤 전략을 쓰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생각이 이게 드네요. 어쨌든 챗GPT도 애플 밑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면서 뭐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를 뭐 잠재적인 경쟁자로 올려놓는다라는 발표도 하긴 했는데 향후에 AI 시대가 또 이렇게 애플 대 메타로 이렇게 오픈소스와 클로즈로 또 갈라지기 시작하고 뭐 클로즈된 이 AI들이 애플 밑으로 줄을 서고 그러면 또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도 칩을 공급해야 되는 엔비디아가 그렇죠. 누구에게 칩을 먼저 많이 주느냐.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많이 주겠다는 쪽에 가기는 하겠지만은 또 사들이는 규모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10,000개 사겠다는 놈과 10만 개 사겠다는 사람과 또 공급의 우선순위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도 많이 클 것도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 이 윈테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메타와 엔비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나중에 한번 저희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한번 저희 조화를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거 어려운데요. 메타와 엔비디아 네. 쉽지 않네요. 하여튼 이런 변화가 하여튼 단순히 우리가 기업을 보면서 실적이라든지 뭐 제품을 보기도 중요하지만 이 CEO의 변화를 통해서도 굉장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특히 이들이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게. 네. 과거 이렇게 했을 때 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그렇죠. 잡스도 초기에 뭐 상장했을 때나 애플 상장했을 때는 사진 같은 걸 보면 말쑥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했지만 이 친구 잡스도 20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양복 입은 모습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애플에 복귀한 98년 이후로는 거의 이제 검은색 터틀너츠와 청바지 그 이미지 하나로 밀고 갔지만은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액세서리 목걸이도 나온 시대가 그래서 어디 외신 찾아보니까 지금을 저커버그 3.0이 시대라. 아, 3.0이다. 1.0은 이제 회색티 시대고 저커버그 한때 정장을 좀 입었죠. 소송전 때문에 법정에 출입을 저희 의회 청문회 출석하면서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2.0이고 그때도 정장 입었다고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랬었죠. 예. 기사도 많이 썼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 목걸이 기사가 오히려 더 한국에서는 더 안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3.0, 4.0 말씀하신 대로 3.0이다. 그렇게. 보통 3.0쯤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진화를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윈도우도 3.0부터 이제 진가를 그렇죠. 발휘했잖아요. 네, 3.5 되면서 진짜 날아가기 시작한 거고 1은 이제 첫발 뛰었다. 2는 좀 진화를 한다. 3번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편이다.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커버그가 한때 이제 메타버스로 잠깐 이제 메타버스 아주 했었는데 다시 훅 갔죠 진짜. 지금 다시 AI로 하면서 제대로 좀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여튼 매니피센트 7 기업 중에 뭐 엔비디아 사실 말고는 정말 이게 괜찮은 위치에 있고 흐름도 좋은 것 같고. 마침 또 이 저커버가 연초에 또 우리나라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뭐 회담도 했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또 협력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메타가 잘 되는 게 또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오픈 소스하고 그렇죠.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그렇죠. 클로즈하는 애플 집단과는 좀 거리가 있죠. 아무래도 협력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오픈 소스에서 우리가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걸 잡기 위해서는 또 우리만이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일단 저커버그와 메타 얘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재미있었습니까? 예,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목걸이 말고 또 어떤 재미있는 것이 나올까요?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목걸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 그걸 밀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자, 그럼 다음번에 또 어떤 CEO가 어떤 또 이 파격적인 패션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종민 강효정의 테크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